2025년 4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에 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죠. 대한민국 1등 통신사의 메인 서버가 뚫리면서 가입자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요. 사고 이후 SKT의 안이한 대응 또한 여론의 엄청난 문매를 맞았습니다. 해킹 사고를 늑장 신고한 건 물론 고객들에 대한 안내, 소통 부족으로 혼란을 키웠죠. 때문에 평소엔 그렇게 광고 문자를 날려대더니 정작 해킹 사태가 벌어지니 안내 문자, 사죄 문자도 없더라.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요. 결국 사태 이후 6일 동안에만 약 25만 명의 가입자가 SKT를 이탈했습니다. 위약금 면제 등 후폭풍 이슈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SKT의 수장인 유영상 대표가 이 최악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유영상 대표는 2021년 취임 이후 AI 중심의 공격적인 체질 개선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의 뿌리인 통신, 특히 정보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을 챙기지 못한 거죠. 업계에서는 유영상 사장이 신사업, 기술 주도형 경영에 치중하느라 보안이라는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 IT 대기업은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SKT는 그 균형점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유영상 사장,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 속으로 들어가 현장에서부터 다시 신뢰를 쌓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과연 SK텔레콤은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로 무너진 고객의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SK텔레콤에 입사한 유영상 대표는 미래 신사업 발굴을 주로 전담해 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인수 실무를 총괄하면서 M&A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진 유 대표는 이후 전략, 재무 책임자 등을 거쳐 2021년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SKT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죠. 모빌리티, 보안, 커머스 등 미래 먹거리로 불리던 신사업들이 모두 SK스퀘어로 이관됐기 때문인데요. SKT에는 통신사업만 남게 된 터라 SKT의 성장 동력이 상실됐다는 업계 우려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영상 대표가 내세운 성장의 돌파구는 AI였습니다. 유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앞으로 SKT를 AI 인프라 서비스 컴퍼니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발표했고요. 2023년에는 AI로 돈을 버는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AI 피라미드 전략도 구체화했습니다. 이렇게 AI의 가속 드라이브를 건 결과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도 했죠. SKT는 2023년 AI 에이전트 서비스 ADAS을 정식 출시, 수백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고요. 올해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미국에서 글로벌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등에서도 수익이 가시화되면서 AI 관련 사업 매출은 20% 가까이 증가했죠. 증권가와 해외 매체 등에서는 SKT가 AI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유영상 대표의 AI 수익화 전략이 빠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유영상 대표, AI 올인 행보를 펼치는 동안 정말 뼈아픈 패착을 저질렀죠. 보안 문제에 너무나도 안일했다는 점인데요. SKT는 2024년 한 해 AI에만 6천억 원을 넘게 투자했지만요.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은 600억 원대로 이동통신사 3사 중에 가장 적었고 KT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용자 수, 영업이익은 대한민국 1등이지만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는 꼴찌였던 건데요. 더구나 SKT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암호화도 되어 있지 않았던 걸로 밝혀졌죠. 소비자들 사이에선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내 최대 통신사가 네트워크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보보호 조직의 역할과 권한도 경쟁사 대비 상당히 약했습니다. SK텔레콤의 정보보호 담당 조직은 AT&DT 센터 산하에 있는 5개 실 중 하나로 책임자 역시 C레벨 경영진이 아닌데요. 실급 조직이 아닌 센터급 조직을 통해 C레벨 책임자가 리스크를 총괄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사태가 터진 이후에 대응도 전혀 1등 통신사답지 못했죠. SKT는 사태 초기 고객들에게 문자가 아니라 T월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방식으로 초동 대응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 해킹이 됐다는 걸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고객 불만이 쏟아졌고요. 유영상 대표의 대국민 사과도 사태 후 3일이 지나서야 이뤄진 건 물론 유심 대란으로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조치 등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요. 앞으로 남은 이슈는 따로 있죠.
바로 위약금 면제 문제입니다. 유영상 대표는 물론 SK 최태원 회장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선 민감한 입장을 보여왔죠. SKT로선 약정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고객 이탈이 통제불능으로 확산될 수 있고 이는 시장 점유율 붕괴라는 절대적인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용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입자마다의 약정과 단말기 조건이 제각각이다 보니 혜택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완벽한 형평성을 위해선 2,500만 가입자 모두에게 단말기 구매 공시지원금을 최대치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림잡아 10조 원, SKT의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위약금 전면 면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현행법상 SKT에게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결국 관건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느냐, 그리고 충분한 개선 대책을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면제가 불가능할 경우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유심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등 보안 강화와 피해 보상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더불어 보안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통신 핵심 장비 전체에 백신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죠. 제로 트러스트, 즉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한다는 원칙하에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신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 가느냐가 SKT의 존립을 좌우할 열쇠가 되겠죠. 모든 것을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심함이 부족했다. 시행착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유영상 대표는 AI 사업 중심의 체질 개선을 이끌며 SK텔레콤의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기술 확보 노력을 통해 4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 암호통신에 있어서도 이동통신사 3사 중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미래 신사업에 집중하는 동안 통신회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퇴색됐고 고객의 신뢰는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아선 고객의 마음을 되돌리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상상하기조차 힘든데요. 통신산업의 보안 문제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고객 모두의 일상, 그리고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저 단기적인 위기 처방, 보여주기식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결코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SKT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통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유영상 대표가 진정성 있는 후속 대응으로 고객 신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